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가장 창고라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 언론은 언제나 국민들을 속이기 바쁩니다.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기자라는 직함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속이기 때문이죠. 2008년도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된다고 모두 광우병 걸린 것처럼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서울 광화문 한복판이 100일 넘게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낮에는 평화적 시위를 하는 것 같았지만 밤만 되면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100일 넘게. 그러나 언론에서는 마치 평화적 시위, 문화제를 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죠. 그러나 경찰들은 530명 넘게 다쳐나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99.8%가 유럽에서 나왔죠. 나머지 0.2%는 일본과 호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데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개국 공동조사단 외국 사람들까지 나서서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심지어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로 불리는 CHT-02D라는 어뢰 잔해까지 끄집어 올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이었습니다. 북한이 수출하는 무기 수출 홍보용 카탈로그에 실려있는 CHT-02D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이 여전히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는 어땠나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당시에 나왔던 수많은 의혹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했다, 프로포폴을 맞았다, 구술을 했다, 온갖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됐고 전임 대통령까지 감옥에 갔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깡패 같은 사람이죠. 지식인이 싫어할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을 정도로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붙는 온갖 비난과 비방들, 예를 들면 인종주의자라는 비난, 비방, 이게 사실입니까? 이슬람 맞겠다는 거죠. 이슬람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들 6개 나라 지정해서 이 나라 소속, 이 나라 국민들은 미국에 입국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정 기간 막았습니다. 그걸 인종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죠. 인종주의자가 아니라 테러를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선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데 만일 이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누구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기독교적 가치와 반기독교 흐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아마도 유럽처럼 미국 교회가 해체와 쇠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죠. 동성애, 낙태가 범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걸려서 부흥으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해체냐 부흥이냐의 갈림길이 11월 3일 미국 대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로 유럽 교회가 저 지경이 되고 그 비어있는 틈을 이슬람이 밀고 들어와서 테러가 난무하는 곳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길을 걷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범람하고 이슬람이 번복되고 낙태가 성행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겠다라고 기독교인을조차, 심지어 한국의 교포교회조차 나서고 있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바이든은 이슬람을 아예 공교육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나마 바이든, 해리스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유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실천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나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발언 역시 문재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해리스가 한미동맹 지지하지 않느냐, 미군 철수는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옹호하고 일종의 치어리더가 되기 바쁜 소위 보수 우파들도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역시 한국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온전한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빼는 게 낫다라는 미국 조야의 목소리를 트럼프가 대변한 것에 불과하죠. 지금 미국과 한국은 75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습니다만은
한국은 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코스트,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군 가운데 사망하는 사람이 1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한 5천 명 정도 죽어나갑니다. 항상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러나 시리아, 이라크,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죽어나가는 미군들이 저렇게 많은데 한국은 전투병 한 명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국이라는 거악을 막기 위해서는 함께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한국은 이른바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유로 참여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돈 많이 들어가는 주한미군 빼라. 이게 트럼프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공한 한국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리액션으로 나온 트럼프 발언만 가지고 반미 선동을 한국의 보수 우파마저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오히려 바이든 해리스 조합이 대통령 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52명의 서명한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나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향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평화적인 압박, 제재, 봉쇄를 계속할 겁니다. 김정은하고 타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긴장을 다 풀어놓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제재, 압박, 봉쇄, 돈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북한이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적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해리스가 대통령 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동맹 중요시한다고 하죠. 문재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시간을 주겠죠. 아마 한국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일정 기간 허용할 겁니다. 그렇게 시간과 돈을 북한에 흘려가게 한 뒤에 북한은 ICBM,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완성시키겠죠. 99%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이 이제 100%로 완성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시간과 돈을 주고 그 다음에는요. 종전선언까지 맺어버리면은요. 한미연합사는 형해화되고 유엔 사령부는 해체됩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제재, 봉쇄 노선은 풀어집니다.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세계 평화를 원한다는 이 아름다운 명분 아래 한반도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핵미사일이 완성되는 그날 이제 결단할 겁니다. 시간과 돈을 줬으니 이제는 북한을 때릴 수 있는 명분이 축적돼 있겠죠.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폭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폭격을 안 하겠지만은요. 제재, 압박, 봉쇄, 평화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죠.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도 자제하고 있는데 뭐하러 폭격을 하겠습니까? 폭격하지 않고 숨통을 죽이면서 평화적으로 말라 죽이는 길로 가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시간과 돈을 북한에 준 뒤에 이제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시애틀까지, LA까지 날아가는 것이 완성되면 이제는 때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때리겠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은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1000개가량 되는 지하 갱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 군데를 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때려야 될 곳이 너무나 많죠. 중국이 개입합니다. 확전될 겁니다. 그것은 남한까지 불똥이 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민족적인 심판이 일어나겠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런 이유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이든 집권 이후에 동성애, 낙태, 이슬람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미국에 번지면서 그나마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버텨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흐름이 한국에 밀려오게 될 것이고요. 좁은 나라, 통제된 사회, 감시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한국에 동성애, 낙태, 이슬람이 번복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겠죠. 그렇게 온갖 죄악과 음란이 판을 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보시는 것이 민족적인 심판, 전쟁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죠.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면 북한은 체제가 망하겠지만 한국은 경제가 망합니다. 전 민족적인 심판의 형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남한까지 번져갑니다. 예전에 핵미사일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요.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정밀 타격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정밀 타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 민족적인 심판, 하나님 이 땅에 어둠과 흑암과 사악이 번져서 일어나는 이 모든 회초리가 저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떤 악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걸어온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탐욕과 교만에 빠져 있던 것. 그렇죠. 그러나 한국 교회가 동성애, 낙태, 음란을 주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악한 길입니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걸어왔던 악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북한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주민지원이라고 속여왔던 것. 세상의 악한 신에 함께 미혹되었던 것. 인도적이지 않은 이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이라고 주장해왔던 것.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